안녕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국가보훈처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처입니다. 놓쳐서는 안 될 다양한 정책과 소식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04주년 3.1절을 맞아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들의 가족관계 등록이 창설됐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에 적이 부여된 독립운동가는 유관순 열사의 감옥 동료인 신관빈 선생을 비롯해 32명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7월 윤동주 시인 등 156명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99명의 가족관계 등록을 완료했으며 이들의 등록 기준지는 독립기념관 1로 부여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무호적으로 남아있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독립유공자 포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60년 만에 처음으로 독립운동에 대한 훈격 재평가가 정부 주도로 추진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역사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3월 7일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폭넓은 토론과 수기 과정을 거쳐 훈격의 영해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없도록 심사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독립운동 훈격 전반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에 보훈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보훈심사 신속처리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대상은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으로 공상을 입고 전역 퇴직 6개월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와 전역 후에도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무 중 사고로 분명한 외상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면 통상 8개월가량 소요되는 등록기간이 2개월 정도 단축됩니다. 제63주년 3.8 민주의거 기념식이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민주여 나의 몸에 푸르러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3.8 민주의거 참여자와 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해 참여학교 후배 학생 등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3.8 민주의거는 63년 전 충청권 7개 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민주적 저항운동으로 대구 228 민주운동, 마산 3.15 의거와 함께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7일 김제시 주택화재 진압 구조작업 중 순직한 고 성공일 소방사에 대한 애도와 예우를 위해 국가보훈처 본부와 전국의 지방보훈관서, 국립묘지와 소속 공공기관에 조기를 개양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7월부터 독립유공자가 작고하시는 경우 조기를 개양하고 있으며 이번에 제복 근무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조기 개양을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제복 존중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복의 영웅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새롭게 디자인한 보훈 캐릭터의 대국민 이름 짓기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보훈 캐릭터는 보훈처가 지난 2005년부터 보급 중인 나라사랑 큰 나무의 이미지에서 태극 문양과 새싹 등을 활용해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디자인한 것으로 앞으로 유튜브 제작을 비롯해 이모티콘, 보훈 관련 학습 자료, 각종 홍보물 제작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배화학당 학생들의 만세운동을 재현한 게임형 콘텐츠 숨은 독립찾기가 젊은 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콘텐츠는 숨겨진 태극기와 독립선언서 등 독립운동 소재를 찾아 만세운동에 참여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구성된 것으로 빙그레 공익재단의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과 연계해 참여 한 건당 1,920원씩을 적립하는 사업을 동시에 진행했는데 출시 이틀 만에 6만 명이 넘게 참여해 장학금 적립 목표액인 6천만 원을 조기에 달성했습니다. 이번에 적립된 장학금은 올해 광복절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후손 대학생들과 고등학생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부산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해당 조례는 학교 보훈교육의 체계적이고도 효과적인 추진을 통해 보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시의회의 김효정 의원이 발의했고 부산시 교육위원회가 의결에 공포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보훈교육이 모든 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으로 확대되고 보훈문화가 활성화되는 계기로 삼겠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국립묘지법이 개정되면서 특정 시점 이전의 사망에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었던 경찰관과 소방공무원들의 현충원 안장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경찰관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이후 순직한 경우에만 현충원에 안장해 왔습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기 위해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약 1,400여 명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됩니다. 제63주년 3.15 의거 기념식이 창원 3.15 아트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3.15 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정 부통령 부정선거에 항거해 당시 마산 시민과 학생이 중심이 돼 일어났으며 4.19 혁명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대한민국 최초의 유혈 민주운동입니다. 이번 기념식은 꺼지지 않을 정의의 빛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3.15 의거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와 각계 대표, 미래세대 등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천안함 생존 장병들에 대한 예우와 국민 안보의식 고취 등의 활동을 하는 326 호국보훈연구소 창설을 기념하는 토론회가 지난 3월 15일 전쟁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326 호국보훈연구소는 지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희생된 전사자를 비롯한 104명의 전우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들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활동을 목적으로 지난해 3월 국가보훈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이후 법인 등록을 거쳐 이날 서울 용산구에 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연구소는 앞으로 천안함 피격 사건 전상자를 위한 예우 제도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 연구를 비롯해 천안함 사건 바로 알리기, 천안함 기록 보관 사업 등의 활동을 전개해갈 예정입니다.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은 주중 한국문화원과 임시정부 역사의 전시, 연구, 교육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전시, 연구, 교육 등에 대한 상호 교류 협력을 비롯해 문화 콘텐츠 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국외 사적지 발굴 및 임시정부 관련 자료 환수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첫 사업으로는 올해 11월 광복 후 중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환국한 날을 기념해 환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돌아오다 특별전을 주중 한국문화원에서 개막한 뒤 내년 2월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3 서울 마라톤 겸 제93회 동아마라톤 참가자 32,000여 명이 6.25 전쟁 정전 70주년 공식 브랜드를 달고 달렸습니다. 국가보훈처는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국내 참전용사는 물론 22개 유엔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적인 권위의 마라톤 대회에서 다채로운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참가 선수들은 정전 70주년 공식 브랜드가 새겨진 배번을 달고 레이스를 펼쳤으며 출발지와 도착지에는 22개 참전국 국기를 새긴 대형 현수막과 참전국 국기, 가로 등 현수기 등이 게시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념사업 등을 통해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6.25 전쟁과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국가보훈처는 발달장애 프로골퍼 이승민 선수를 보훈처 산하 88cc 홍보선수로 위촉하고 다양한 지원에 나섭니다. 이승민 선수는 자폐성 발달장애 3급 장애인으로 지난해 7월 미국 골프협회가 주관한 US 어댑티드 오픈 골프 대회에서 초대 챔피언에 등극해 필드의 우영우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 홍보선수 위촉으로 이승민 선수는 연습장 이용 등 특전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연습에 매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8회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불멸의 빛이 점등됐습니다. 불멸의 빛은 서해를 수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 희생된 55용사를 상징하는 55개의 조명과 서해 수호 세계 사건을 의미하는 3개의 빛 기둥을 만들어 하늘을 향해 표출하는 것으로
올해는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 중앙에 매일 저녁 8시부터 55분 동안 점등됐습니다. 보훈처는 앞으로 불멸의 빛 점등을 매년 서해 수호의 날 계기 행사로 정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정전협정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국민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 2월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고문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구글과 함께한 DMZ 온라인 전시 플랫폼 공개, 2023 서울 마라톤 등으로 이어왔으며 앞으로 참전국 전적지 자전거 동맹로드 행사와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 선정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전 70주년 관련 기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컨텐츠는 오는 4월 공개될 6.25 전쟁 정전 70주년 누리집을 통해 공유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지난 3월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됐습니다. 헌신으로 지켜낸 자유, 영웅을 기억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거행된 올해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서해 수호 55용사의 유가족과 참전 장병, 시민, 학생 등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본행사에 앞선 식전 행사로는 서해 수호 용사 묘역 참배가, 기념식 중에는 서해 수호 55용사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다시 부르는 롤콜 행사가 국민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정부는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 수호 용사와 참전 장병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지정해 기념식과 연계 행사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 탄신 제148주년 기념식이 지난 3월 26일 서울 이화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기념사업회 회원, 독립유공자 유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식전에는 젊은 시절 이승만 대통령의 영상을 기초로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이 상영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 추모식이 지난 3월 26일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안중근 의사 숙모회 주관으로 열린 기념식에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숙모회원,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제3회 안중근 동양평화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대한민국과 유엔 참전국 간 우호 관계를 미래로 이어나가기 위한 유엔 참전국 국제교육과정에 참여할 국내 학교가 확정됐습니다. 국제교육과정은 6.25 전쟁을 매개로 국내 초중고등학교와 참전국 학교 간 상호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보훈처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훈처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신청서를 받아 심사를 거쳐 전국의 22개 학교를 지원 대상 학교로 확정했으며 유엔 참전국 학교 14개국의 31개 학교가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개관 1주년을 맞아 임시정부의 역사를 사진과 책, 영화 등을 활용한 이야기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3월 30일을 시작으로 올해 4차례에 걸쳐 개최되는 이야기 공연은 일방소통적 진행에서 벗어나 진행자와 온오프라인 참여자 간 실시간 소통을 통해 임시정부사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이야기 공연에 참여 희망자는 네이버에서 사전 신청 가능하며 기념관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서 의료지원국에 대한 감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3월 28일 의료지원 6개국 대사를 초청해 의료지원국 감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국내 주요 병원의 원장과 부원장 등이 함께했으며 의료지원국에 도움이 되거나 서로 협력할 부분이 있는지 논의했습니다. 프로골퍼 박민지 선수가 국가보훈처의 인류보훈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순직군경 박유희님의 손녀로 보훈가족이기도 한 박민지 선수는 2014년부터 3년간 88cc의 지원을 받은 골프 꿈나무 장학생 출신으로 천안함 전사자 자녀의 멘토로도 활약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처 산하 88cc는 2009년부터 13년째 골프 인재에 대한 장학 사업을 실시해 지금까지 45명의 프로 선수와
18명의 국가대표를 배출해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골프 인재 양성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UN 참전국 자전거 동맹로드 첫 행사가 4월 1일 용인 특례시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자전거 동맹로드는 UN 참전국의 주요 전적지를 국가보훈처장과 참전국 대사, 지자체장과 자전거 동호인들이 자전거로 달리는 행사로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UN 참전의 의미를 기리고 UN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첫 행사 국가는 22개 UN 참전국 중 4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튀르키예가 선정됐으며 국가보훈처는 오는 7월까지 더 많은 참전국과 동맹로드 행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TV 나라사랑 유튜브 채널에서는 보고 싶다 전우야 콘텐츠를 제작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다 전우야는 참전용사들의 전쟁 경험담과 함께 찾고 싶은 전우에 대한 사연을 영상을 통해 소개하는 콘텐츠입니다. 영상 제작에 참여를 원하거나 사연에 소개된 전우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대변인실 044-202-5092로 전화 주시거나 자막에 안내되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찾기 프로젝트 보고 싶다 전우야에 보훈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처의 다양한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처. 지금까지 2023년 4월호 함께 하셨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